요소의 활용이라고 할 거고요. 자, 밑에 높임 표현, 피동, 시간 표현, 피동, 인용 표현 확인할 거고 분명히 장담컨대 학교쌤이 프린트 주실 거다. 라는 것들. 밑에 볼게요. 소단원 지식 넓히기. 높임 표현. 화자나 청자나 어떤 대상에 대해 높고 낮음을 말로 구별해서 표현하는 방식, 체계를 말합니다. 몇 군데다 체크만 하자. 상대 높임, 누구를 높여? 상대. 상대는 누구야? 이야기를 듣는 청자. 청자를 높이는 겁니다.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 할머니, 민경이는 집에 갔습니까? 존댓말 쓰는 거지. 상대 높임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종결 어미의 활용을 통해서 쌤 말 너무 어려운데요. 말 끝을 바꾸면서 다음 주체 높임 누구를 높여요?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인 주체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할머니께서는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자, 후려쳐서 쓸게요. 주체 높임은 어떻게 만듭니까? 깨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 하나 더 쓸까? 있다, 계시다, 먹다, 드시다처럼 특수 어휘를 쓰면 주체 높임이 됩니다. 다음 객체 높임, 객체를 높이는 건데요. 목적어, 부사어미. 역시 방법은 두 가지예요. 에게를 깨로 바꾸면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깨서랑 깨는 완전 다른 거야. 다음 특수 어휘를 쓰면 됩니다. 특수 어휘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러한 것들 뒤에 예로 보시면 훨씬 더 잘 아실 거예요. 다음 밑에 내려오는 시간 표현. 내가 너무 빨리 하고 있니? 그러면 적당히 저를 멈춰주세요. 시간 표현. 시간을 언어로 표현한 것으로서 화자가 말하는 시점인 발화시.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사건시. 나 밥 먹었어. 지금 말하기 이전에 먼저 먹은 행위가 있었지. 행위를 하고 말하는 거잖아.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섭니다. 아이고, 말이 왜 이렇게 복잡해. 사건시 터진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말하면 과거. 나 지금 밥 먹어. 말할 때 밥 먹고 있는 거죠.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한다. 이 꼴. 미래시대 이따 밥 먹을 거야. 말해놓고 1시간 있다가 초목초목 할 거죠? 말하고 난 다음에 사건 터지지. 사건시가 발화시 뒤에 옵니다. 그럼 발화시 말하고 난 다음에 사건이 터집니다. 화살표를 이 방향으로 하면 되겠네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방법은 at, 쓰면 돼요. at, 뭐뭐 했더군 이런 말 써도 됩니다. 어제, 아까처럼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를 써도 됩니다. 현재 시제는요. 나 지금 밥 먹는다, 니은, 본다, 니은이나 는 쓰면 되죠. 형용사, 예쁘다는 기본형 예쁘다가 그대로 현재지. 미래 시제는 나 이따가 밥을 먹겠다, 밥을 먹으리라. 이러한 말을 쓰면 미래가 될 거라고. 다음 능동 표현, 피동 표현이라는 게 나올 건데요. 분명히 이 정도 믿어봅니다. 이 문제 능동, 피동에 관련된 문제구나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딱 하나야. 뭐? 주어 찾아서 동그라미 하고 서술어 찾아서 동그라미 하는 거야. 그게 피동 표현의 시작과 끝이야. 그거 하지 않으면 피동 표현 손 안 댈 거예요. 능동 표현은 주어가 제 힘으로 동작을 행하는 것. 엄마가 아이를 안았다. 여기서 주어 누구야? 엄마. 안았다. 서술어. 엄마가 안았어. 어떻게? 자신의 힘으로 직접. 그러면 능동. 피동 표현은요.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을 당하는 것. 아기가 엄마에게 안겼다. 주어, 아기가. 서술어, 안겼다. 아기가 아는 게 아니라 안김을 당한 거지. 당했어, 피동. 인용 표현은 너무 쉬워요. 남이 말이나 글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신의 말이나 글 속으로 끌어서 쓰는 표현. 끌어서 인, 쓰는 용. 그래서 인용이에요. 직접 인용, 간접 인용 구분하는 건데요. 거저 먹는 문제지. 직접 인용,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원래의 내용과 형식 그대로 유지한 채 인용하는 방법. 옆에다가 요것만 쓰면 돼. 큰 따옴표 있으면 직접 인용이야. 간접 인용,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의 내용만 끌어다 쓰고 형식은 유지하지 않은 채 인용하는 표현. 그래서 간접 인용을 할 땐 시제, 지시 표현, 높임 표현, 얘네들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인용 표현에서 관련된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 직접 인용 지문 던져주고 간접 인용으로 바꾸세요. 간접 인용 지문 던져주고 직접 인용으로 바꾸세요.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그 정도는 확인하시면 된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한 페이지에서 또 확인하실 거 있을까? 오케이. 옆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349쪽. 일상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들어본 경험을 보고 떠올려 봅시다. 주문하신 음료 나오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자, 온통 틀린 말 하고 있네. 문장을 일단 나눠서 위에 문장은 뭐가 잘못됐을 것 같아? 높임 표현이 잘못되어 있지. 높임 표현 어디 쓰여져 있어요? 나오셨습니다. 얘는 왜 높임 표현이에요? 시를 썼지. 나오시었습니다. 시는 무슨 높임? 주체 높임. 그러면 나오셨습니다의 주어 누구야? 음료지, 음료. 음료가 주체야. 대단하신 음료인 것 같은데 이 정도 쓸 거면 음료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시를 쓰면 안 되는 거지. 이 문장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높임의 대상이 아닌 음료에 대한 높임 표현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치면 돼요?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아, 물론 내가 알바를 하는데 이 시급이 10,000원인데 음료수가 한 40,000원짜리면 나오셨습니다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그냥 농담을 하는 소리고요. 다음, 좋은 하루 되세요. 누구 보고? 고객님 보고. 너는 사람이지만 이제 좋은 사람이 되어라 라고 표현했죠. 얘는 우리 지금 배울 문법 요소에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명령형이 잘못 사용된 겁니다. 명령형이 잘못 사용되었습니다. 높이지 않아도 되는 애들은 높이지 마.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지. 밑으로 내릴게요. 그 얘기 다 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거 크게 보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다음, 참고 자료지만 사실은 얘네들이 시험 문제입니다. 주의해야 할 높임 표현, 아프시다와 편찮으시다. 높여야 할 사람의 신체 일부, 예를 들면 할머니 다리. 할머니 다리는 편찮으신 게 아니라 아프시다야. 높여야 할 사람이 직접 주어로 등장할 때는 편찮으시다. 자, 할머니, 허리가 많이 아프세요? 일단 할머니라는 상대, 청자를 높이기 위해서 요를 썼지.
다음 아프세요 시 들어갔죠? 왜? 허리니까. 이런 것들. 이거는 뭐라 그래요? 높여야 할 대상은 사실 누구야? 할머니지. 할머니의 허리를 높이면서 허리 주인 할머니를 높이죠? 아, 이런 건 또 뭐라고 이야기한다? 직접 간접 높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외워두는 게 차라리 더 편할 수도 있어. 간접 높임은 괄호 열고 편찮으시다와 같은 특수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 시를 사용합니다. 요게 차라리 더 깔끔하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교장쌤은 따님이 계시다 있으시다. 있으시다지. 교장 선생님은 따님이 계시다 한데. 특수어휘 쓰지 않았으니까. 그 딸내미를 높여줌으로써 시, 아버지, 교장쌤을 높여주는 거지. 이게 간접 높임. 밑에 건 왜 틀리다고? 특수어휘를 써서 틀립니다. 차라리 그게 더 깔끔해. 다음, 계시다와 있으시다. 계시다는 주어를 직접 높여. 왜? 특수어휘니까. 있으시다는 주어를 간접 높임할 때. 손님이 불만이 계시다. 자, 계신 건 누구야? 불만이죠. 아무리 대단한 고객님이라고 해도 고객님은 높여줘도 고객님의 불만까지 높일 필요는 없지. 특수어휘까지 써가면서 시를 써서 불만을 높여주고 불만의 주인 손님을 높여준다. 이게 간접 높임. 다음, 할아버지께서는 며칠째 집안에 계셨다. 자, 계셨다의 주어 누구야? 할아버지지. 할아버지는 이 문장에서 주어죠. 직접 높여줘도 되겠네. 그래서 자, 옆에다 써볼게요. 이 문장은 높임 표현. 일단 주체 높임이 쓰였고 어떻게 주체 높임을 썼어요? 깨서라는 조사를 계시다라는 특수어휘를 사용해서 주체를 높였다. 어떻게? 직접 높임이 쓰였습니다. 잡수시다와 먹다, 귀가 먹다의 먹다는 막히다의 뜻이므로 먹다의 높임말인 잡수시다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할머니도 귀가 잡수셨다. 아, 이건 너무했어. 그냥 할머니도 귀가 먹으셨다. 이 정도까지만 하셔도 된다고. 밑으로 내려올게요. 피동 표현이란 뭔가 후려쳐서 쓸까? 주어가 어떠한 동작을 당함. 인용 표현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습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은 뭐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어떻게 구분해요? 괄호 열고 사건 시와 말을 하는 시간, 발화시의 관계를 통해서 사건 시와 발화 시의 관계를 통해서 시간을 표현해 줍니다. 미래. 조용히 얘기할게요. 미래. 아직이에요? 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죠? 높임 표현의 종류와 실현 방법을 알아보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높임 표현 위에다 쓰자. 주체, 객체, 상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말의 높임 표현은 높임의 대상에 따라 나눕니다. 상대 높임은 화자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거고요. 주체 높임은 문장에서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 문장의 주어가 나이나 사회적 지위가 상위자일 때 씁니다. 객체 높임은
문장에서 서술의 객체,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돼요. 아버지께서 책을 읽으신다. 다 그만두고 높임의 대상 누구야? 아버지. 아버지는 이 문장에서 뭐예요? 읽는다의 주체지. 주어야. 그러니까 일단 주체 높임이 쓰이고,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뭐 했어? 깨서라는 주격조사. 읽으신다에서의 시라고 하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다음, 나에서는 누구 높였어? 어머니. 어머니는 이 문장에서 뭐야? 이 말을 듣는 사람이지. 상대. 상대인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써?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존댓말 했지. 그거를 존댓말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종결 어미를 활용해서 듣는 어머니를 높여줍니다. 형이 할아버지를 뵈러 집에 왔다. 여기에서의 높임의 대상은 누구야? 할아버지. 할아버지 뒤에 를 붙었네? 목적어. 목적어 높여줘야 되겠네? 목적어를 높이면 뭐다? 객체 높임. 자,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뭐 했어? 보러 집에 온 게 아니라 뵈러 집에 온 거죠. 특수어휘를 사용했지. 요게 밑에 다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럼 한번 보러 갈까요? 자, 가에서 높임의 대상 누구? 아버지. 주체 높임 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밑에 더 쓸 수 있지. 깨서. 시. 나에서는 누구를 높였다? 어머니. 상대 높임. 종결어미 활용. 다에선 누구 높여야 한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객체 높임. 괄호 열고 목적어. 그래서 할아버지 높이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다? 뵈러 특수어휘 썼다. 요렇게까지 우리는 한 줄 더 채웠을 수가 있다. 됐을까? 당신 겉에 옷하고 속에 옷하고 깔맞춤 한 거구만. 센스 있는데? 깔맞춤은 1, 2, 3지. 3가지 색깔 들어가야 된다고. 됐고요. 됐어.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다음 활동을 통해 상대 높임의 표현을 탐구해보자. 상대 높임 밑에다가 쓰자. 누구를 높여주면 됩니까?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면 됩니다. 존댓말 하거나 반말하는 겁니다. 빨간색 펜을 들고 여기에다가 네모쳐 놓죠. 말을 할 때 어떻게? 격식에 갖춰서 하냐? 격식체. 격식 없이 편한 사이에서 비격식체. 공식적인 자리에선 격식체. 그렇지 않으면 비격식체. 우리들 인생이 엄청 잘 풀려서 저기 방송국의 뉴스 앵커가 됐어. 아주 건실한 사업 청년가가 됐어. 청년 사업가가 됐어. 그래서 불러다 놓고 인터뷰해. 둘이서는 격식체 쓰면서 서로 존대해 주겠지. 방송 끝나고 나면 수고했어.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지. 나이 차이가 조금 있다면 네,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비격식체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하십시오체 높임이고요. 하오 높임. 하게 낮춤. 해라 낮춤. 해요 높임. 해 낮춤. 이러한 표현이다. 자, 자네 이리 와서 앉게. 개로 끝났죠. 그럼 당연히 하계체겠지. 옆에다 씁시다. 하계체는 격식 비격식. 격식. 엄마가 딸에게 정연아 이리 와서 앉아라. 라까지 들어가면 헤라체. 헤라체는 격식체.
되겠죠? 박 부장이 얘기하죠. 김 과장, 이리 와서 앉으시오. 오, 하오체. 하오체는 격식체지. 젊은이가 어르신에게 어르신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오, 십시오. 하십시오 체죠. 아주 높임, 역시 격식체. 되었습니다. 됐을까요? 높임의 정도로 찾으면 칠판 보세요. 칠판. 앉으십시오. 하십시오. 앉으시오. 하오. 앉게. 하게. 앉아라. 해라. 하십시오. 높임. 하오. 높임. 하게. 낮춤. 해라. 낮춤. 모두 격식체. 됐을까? 다음, 가와 나에서 똑같은 애야. 얘랑 얘랑 같은 애예요. 그러면 얘랑 얘랑 같은 애면 더 좋은데 안경 씌우면 되지 뭐. 얘랑 얘랑 같은 애예요. 여기에선 나 이 책 샀어. 볼래? 볼래? 샀어. 무슨 체예요? 얘는 해체예요. 해체. 해체. 해체는 비격식체고. 여기 좀 보시겠습니까? 누가 봐도 하십시오체지. 하십시오체는 어때요? 격식체지. 왜 그랬을까? 가에서는 비공식적 자리, 비공식적 상황, 친구 사이 친밀감 드러낸다. 비격식체, 해체. 다음, 나에서는 보시겠습니까? 학급회의라는 공식적인 상황, 공식적인 말하기, 격식체, 하십시오체를 썼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상황에 따라 격식체, 비격식체를 달리 사용할 수 있다. 주체 높임 표현을 탐구해보자. 우리 위에 쓸 수 있죠? 누구? 주어를 높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아까 하나 한 거 있어. 뭐 있었지? 아, 직접 높임이랑 간접 높임이 있었잖아요. 얼씨구. 간접 높임은 특수어휘 못 쓰잖아요. 좋아. 전 깨서도 안 되고요. 잘했어. 왼쪽 볼게요. 네. 다음 문장을 보기처럼 바꿔서 주체 높임을 만들어 놓읍시다. 자, 여기 문장에서 높임의 대상 누구야? 어머니지. 어머니는 이 문장에서 누구야? 좋아하신다의 주체니까 주어지. 아, 주체 높임 써야 되겠고. 어떻게? 깨서 라는 주격조사. 좋아하신다에서의 시. 이 시의 이름 뭐라 그랬어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한번 써보기는 할게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할머니께서는 일찍 주무시고 일어나신다. 높임의 대상 누구야? 할머니. 할머니는 자고 일어나는 행위의 주어지. 주체 높임을 써야 되겠고. 그래서 할머니 높이기 위해서 뭐 했어? 깨서. 주무시고라는 특수어휘. 일어나신다에서는 시라고 하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됐어? 근데 이 문장을 할머니께서는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십니다 라고 했다면 여기 쓰여있는 모든 주체 높임에 일어나십니다 상대 높임도 쓰이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나? 문장 하나에 주체, 객체, 상대 다 들어갈 수도 있어요?
현우는 귀가 밝다. 높임의 대상 누구야?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밝으시다. 할아버지는 밝으시다. 대머리도 아니고. 죄송해요. 대머리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자, 밝으신 건 누구야? 밝은 건 누구야? 귀지. 귀 높여줘야 돼. 왜? 할아버지 거니까. 귀를 높여서 귀의 주인 할아버지도 높여줄 거거든요. 그래서 시를 쓴 거지. 귀가 밝으시다. 시를 사용한 직접 높임, 간접 높임, 간접 높임. 그리고 할아버지 주어 높이기 위해서 깨서 썼네요. 됐나요? 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 할머니께서는 직접 주무시고,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납니다는 직접 높임이고, 할아버지께서는 귀가 밝으시다. 요거는 간접 높임이었었다. 내용은 확인하면 되겠죠. 간접 높임이었습니다. 됐고, 가와 나의 표현이 어색하신 건 네네 고객님, 이 구두는 최신 유행 상품이십니다. 일단 뭐뭐입니다 라고 하면서 고객이니까 상대 높임 쓴 거는 잘했어. 뭐뭐입니다. 하십시오체를 쓴 거 나쁘지 않아. 상대 높일 거니까. 근데 잘못된 부분은 어디야? 시야, 시. 시는 뭔데? 주체 높임인데. 이 문장의 주어 누구야? 구두죠. 구두는 높임의 대상인가? 아니지.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야 돼? 이 구두는 최신 유행 상품입니다. 시 빼고. 그러면 돼. 선생님이 너 교무실로 빨리 오시래. 자, 오시래는 단어 2개가 붙은 거야. 뭐? 오다와 뭐뭐라고 하다. 이거 2개 붙은 거야. 자, 근데 오는 건 누구야? 너지. 라고 말한 건 누구야? 쌤이죠. 너는 높이지 않아도 돼. 하지만 쌤이 말한 요 부분은 높여야 돼. 이렇게. 오시래. 그러니까 어떻게? 너, 오, 라, 고, 하셔. 이게 원칙. 오라셔. 뭐뭐라고 하다. 네. 제가 조금 더 영혼을 담아서 글 쓰도록 할게요. 뭐뭐라고 하다. 그래서 오라고 하셔. 원칙. 오라셔. 허용. 오는 주체는 너고 뭐뭐라고 한 거의 주체는 쌤이니까 구분합시다. 그래서 밑으로 얘 되게 김신영 닮았는데? 너 선생님께서 너 교무실로 빨리 오라셔. 저는 오라고 하셔. 하나 더 써드렸어요.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됐을까? 다음 페이지. 객체 높임의 높임 표현을 탐구해 봅시다. 객체 높임 밑에다가 쓸까? 누구 높이면 돼? 목적. 부사어. 어디 갑자기 외출하려고? 목적어, 부사어 높여주면 됩니다. 기억을 더듬. 목적어, 부사어 높일 때 우리 어떻게 했었지? 깨서 썼었어. 깨서. 그 다음에 하나 더. 특수어휘 썼었어. 비교적 간단하죠. 승찬아, 할머니께 사과 좀 가져다 드리렴. 높임의 대상은 누구야? 할머니. 할머니 주어인가? 아니지. 할머니한테 하는 말인가? 아니지. 그냥 주체도 아니고 상대도 아니고. 할머니께, 할머니에게, 누구누구에게, 이거 우리말에서는 부사어예요. 부사어.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1번 깨, 2번 들이다. 2가지 썼죠.
이 상황에서 화자는 어머니이고 청자는 승찬이다. 근데 승찬이는 어때요? 이 문장에 상대이면서 동시에 가져다 드리는 행위를 하는 주체이기도 하지. 그러니까 상대 높임 안 써도 돼. 주체 높임도 안 써도 되지. 근데 할머니는 높여야 돼. 할머니는 이 문장에서 정체가 뭐야? 객체. 그래서 깨, 특수어휘, 들이다를 썼습니다. 할머니를 데려다 드렸다, 할머니를 모셔다 드렸다. 선생님께 물어보았다, 여쭈어 보았다. 세세하게 구분하면 이 높임의 대상 할머니, 할머니는 이 문장에서 목적어, 이 문장에서 높임의 대상은 선생님, 누구누구에게 부사어. 하지만 둘 다 객체, 객체 높임. 밑으로 상대 높임 표현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 상대 높임, 종결 어미를 통해 실현됩니다. 격식체 4개, 비격식체 3개, 2개 있는 거 꼭 외워두시라고 아까 빨간색으로 체크해 드렸죠?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 해요, 해. 다음, 주체 높임. 주체를 높입니다.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 주격조사 깨서. 주무시다, 계시다. 주체 높임말. 특수어휘. 객체 높임은요. 객체를 높입니다. 보다, 되다. 주다, 드리다. 데리다, 모시다, 묻다, 여쭈다 등등 객체 높임말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에게 대신 깨를 사용합니다. 다 같은 색으로 칠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이렇게 구별해 주려고 눈에 띄라고 하는 거니까. 시간 표현할 거래요.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면 돼. 과거, 현재, 미래. 사건시, 발화시. 그것만 떠올리면 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체크하는 거에 칠판 보시고요. 과거, 현재, 미래만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괴로워했다. 과거, 현재, 미래? 괴로워했다. 괴로워했다. 과거, 현재, 미래? 과거지.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노래하는 과거, 현재, 미래. 지금 노래하고 있잖아. 지금. 현재. 죽어가는 과거, 현재, 미래. 죽어가는 현재죠. 사랑해야지 미래.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나한테 누군가 이미 줬어. 과거. 걸어가야겠다. 앞으로. 미래.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온다. 지금, 오늘, 현재. 과거, 현재, 미래. 근데
어차피 이 문장 안 나와요. 다른 문장 나오겠지. 이거 하겠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자, 밑으로 또 내려갈게요. 조금 기다려 봅시다. 언제부터 녹화 안 하고 있었을까? 괜찮아. 우린 다 듣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하면 되지 뭐. 밑으로 내려와서요. 요거 다 표현되어 있죠. 근데 저는 지금 위에 얘네들 이름 다 써드렸습니다.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에선 거기까지 요구할 거예요. 시간부사어 나타냅시다. 자, 근데 요거는 봅시다. 엇, 먹, 얻다, 보았다, 때리었다, 엇, 붙으면 과거지. 먹는, 보는, 얘네 두 개 붙으면 현재시. 떠나가겠다, 미래시. 서너 말 어미, 그 다음에 내가 먹은, 과거. 내가 먹는, 현재. 내가 먹을, 미래와 같은 관형사형 어미 이외에 시간부사가 있습니다 라고 해놨는데, 얘네들 시간부사는 누가 봐도 과거지 미래지 모를 수가 없어. 얘네는 이거 선어말 어미, 관형사형 어미 요렇게만 하고 말았죠.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릴 그 교재 버전에서는 동사, 형용사 구분해서 할 거예요. 그거 좀 외워주셔야 돼. 됐을까? 응? 아,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외우실 거는 요거 관형사형 어미, 얘네들 파란색으로 써놓은 거 이렇게.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설명드릴 버전에서는 조금 복잡할 건데 동사, 형용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금 구분해서 외울 거라고. 근데 되게 쉬워. 다음 페이지. 보기 학습 활동을 통해 get이 어떤 의미? get이면 미래겠죠. 그렇지. 근데 조금 의미가 있어. get은 기본적으로 미래야. 하지만 추측, 의지, 가능성 요렇게 세 가지로 세분화되기도 한데 너 그 일을 다 할 수 있겠어? 그 일 혼자 하는 거 가능해? 이번 수행평가 발표는 제가 하겠습니다. 저의 의지에 따라서. 이 시간이면 그가 벌써 여기에 도착했겠네. 추측.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뭐예요? 여기 밑줄 그어놓고 같은 가능성으로 쓰여져 있는 거 찾기. 다음 과거 시제를 나타내 봅시다.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과거지. 목가기가 심하다면서 아직도 목구멍이 부었어. 과거 현재 미래. 지금 그럼 과거에 부었고 지금은 부었어 안 부었어? 지금도 부어있지. 밑에 설명 볼게요. 부었어의 이 엇은 이전에 부어서 지금까지 계속 부어있음. 과거의 사건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다음 발표가 내일이라면서 발표 준비하려면 오늘 밤 잠 다 잤어. 과거지. 근데 여기서는 오늘 밤 아직 왔어 안 왔어? 안 왔지. 거의 확정적이야. 여기에서의 잤어는 말하는 시점에서의 볼 땐 미래 사건, 이미 정해진 사실인 양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학원 오기 전에 아버지께서 아끼시던 4,800만 원짜리 도자기 깨고 나왔어. 집에 가면 어떻게? 난 이제 죽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 미래. 됐나요? 집에 한 4,800만 원짜리 도자기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굴러다니고 그래요?
고양이 밥그릇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니야? 다음, 요 정도 구별하시라고요. at, 과거인데, at, 여러분들 믿기 힘들겠지만 내가 여러분들 나이 때는 진짜 귀여웠었어. 귀여웠었어. 두 번 들어갔지. 지금은 귀엽지 않다는 얘기인 거예요. 엇을 쓰면 현재와 다르거나 단절된 과거의 사건. 지금은 안 그래 이거야. 작년만 해도 이 저수지에는 물고기가 적었었어. 그러면 지금은 물고기 많아. 이거야. 다음 페이지. 밑줄 친 말에 따라서 조금 뉘앙스가 있어요. 수지는 어제 서점에서 책을 보았어. 수지 어제 서점에서 책을 보더라. 엇은요. at은 어디가 있냐? 사실만 전달. 그런데 보더라라고 하면 수지가 어제 서점에서 책을 보고 있던 걸 내가 직접 목격해야 돼. 더 화자의 과거 회상. 어제 서점에서 책을 보았다라는 사실 전달 동시에 화자가 직접 경험해서 알게 되었음. 이렇지. 됐을까요? 네. 시간 표현,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요. 과거는 at, 더, 부사어, 어제, 아까. 현재, 니은, 는, 먹는, 보는, 부사어, 지금, 이제. 미래 시제는요, 나는 하늘을 날겠다. 이따가 축구를 볼 것이다. 부사어, 내일, 모레. 요것을 통해서 실현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여기에다가 at, 대신에 넣고 더는 직접 경험한 거고 현재 시제에서는 특히 동사, 형용사 얘네 구분하는 거 나올 거고 미래 시제 get은 가능성, 의지, 추측 세 가지 의미가 있고 뭐뭐일 것이다 뭐 이러한 말들이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피동 표현이죠. 뭐 하라 그랬어? 주어 서술어 찾아서 목적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어. 피동 표현 나오면 뭐 하라고? 주어 서술어 찾아서 동그라미 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중얼거리면 돼. 했어, 당했어. 했어, 뭐뭐게 됐어. 이렇게 말 두 번 만들어 보면 돼. 모기가 아이를 물었다. 주어, 서술어. 아기가 모기에게 물렸다. 주어, 서술어. 앞에 거 보자. 모기가 물었어, 물림 당했어. 물었어. 모기가 지 힘으로 물었지. 능동. 아이가 모기에게 물렸어. 아이가 물었어, 물림 당했어. 당했어. 피동. 끝. 끝은 무슨? 이제 시작이지. 모기는 행위를 하죠. 아이는 행위를 당하죠. 그럼 또 옆에 쓰자. 한다, 능동. 당한다, 피동. 주어의 행위와 중심으로 가와 나. 가는 주어, 모기가 자기 의지대로 행위를 한 거고 나의 주어, 아이는 다른 대상에 의해 행위를 당한 것이다. 했다, 능동. 당했다, 피동. 능동을 피동으로 바꿔봅시다. 눈이 세상을 덮었다. 세상이 눈으로 덮였다.
덮였다는 왜 피동이야? 피동접사 이가 붙은 거지. 덮이었다. 얘 이가 붙었어.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도둑이 경찰에 잡혔다. 잡히었다. 희가 붙었죠. 그는 새로운 사실을 만들었다. 새로운 사실이 그에 의해 형태에서 분석할게요. 어다 에서 어지야. 어지다. 얘 때문에 피동이요. 사육된다는 사육 니은 다 된다. 되다. 제법인데? 됐을까요? 자, 피동접사라고 했는데 동사에 이히 붙이면 피동이 되는군요. 그렇지. 이히 말고는요. 왼쪽 이히리기가 있습니다. 피동접사 이히리기 붙으면 피동이 됩니다. 어지다, 아지다 붙어도 피동이고요. 뭐뭐게 되다 해도 피동 표현이 된다. 라고. 자, 하나만 할게요. 여기 칠판 봐주세요. 눈이 주어, 뭐요? 눈이 주어, 눈으로 부사어, 세상을 목적어, 세상이 주어. 능동이 피동으로 되면 이렇게 문장 성분이 바뀌는구나 확인하시라고. 경찰이 주어, 경찰에게 부사어, 도둑을 목적어, 도둑이 주어, 그는 주어, 그에 의해 부사어, 새로운 사실을 목적어, 새로운 사실이 주어, 농장에서 부사어, 농장에서 부사어, 소를 목적어, 소가 주어.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요. 뉴스에서는 피동 표현 잘 써. 오늘 아침 사건 사고를 전해줄 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젯밤 화재 소식 많았다고요? 한 타임 쉬고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피동 표현 있어요? 그래? 어제 저녁 6시쯤 땡땡구 땡땡동 한 건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피동 표현 있어요? 눈에 잘 안 들어오나? 좋았어. 기다려. 불길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서 세 대의 차량이 불에 탔고 2층 일부 주차장 일부도 검게 그을렸습니다. 피동 표현 있어요? 잡히지.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볕더위에 의한 자동차 부품 과열이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단 밑에 나와 있는 거 잠깐 볼게요. 불길이 바로 잡히지. 주어 누구야? 불길이. 잡히어지지. 잡히지. 히라고 하는 피동 접사가 붙었지. 불길을 바로 잡지 못하면서 불볕더위에 의한 자동차 부품 과열이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외우는 말이에요. 피동 표현을 능동 표현으로 바꾸면 기자의 주관적인 느낌을 말하고 있는 주관적 의견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능동 표현으로 쓰면 주관적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 이건 어차피 뭐 나오지 않을 거니까. 자, 2번. 얘 말도 외우는 말이에요.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를 밝히기 어렵거나 밝히고 싶지 않은 경우, 주어를 숨기고 싶은 경우, 주어가 명확하지 않거나 숨기고 싶은 경우, 주체를 제시하지 않고 문장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다. 피동 표현 쓰면 객관성 높일 수 있어.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대상을 강조하고 있어. 민감한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표현하거나 책임을 회피할 수 있어. 그래서 정치인들 막 청문회 같은 거 하면은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일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예상됩니다야. 절대로 생각합니다. 예상합니다. 그게 절대 얘기 안 해요. 뭐뭐인 것 같습니다.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 거지. 다음 페이지 볼게요. 피동 표현의 올바른 활용 봅시다. 미리 쓸게요. 피동 표현. 불필요하게 쓰지 말아요. 다음 하나만 더 쓸게요. 이중 피동 쓰지 말아요. 이렇게 할게요. 요즘 외국어의 영향을 받아 수동태지, 수동태. 피동 표현을 불필요하게 사용하거나 이중 피동을 남용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말에서는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를 주어로 삼아 말하므로 문장도 능동 표현으로 써야 자연스럽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말은 능동 표현이 자연스러워. 특히 자기 생각, 예상, 판단, 짐작할 때 책임 회피하려고 뭐뭐 하다 대신에 뭐뭐 되다. 아까 방금 얘기했던 그 정치인들 말하는 방식. 생각합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거 잘못된 거라고. 주어가 능동적으로 극복할 일도 극복되다라는 표현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다, 극복하다 라고 써야 합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가 이중피동. 피동은 뭔데? 동작을 당하는 거지. 어떤 동작 당할 때 한 번만 당해도 억울한데 이중피동. 싸대기 2대 놓고 2번 당하면 더 억울해서 미치겠지. 어떻게 하면 피동 표현 만들었지? 이희릭이라는 피동 접사 쓰면 피동 표현 되지. 어지다 써도 피동 표현 됐었지. 이희릭이랑 어지다를 같이 쓰는 거야. 그러면 그런 걸 이중피동이라고 하는 거지. 위에다 쓸게요. 이중피동. 쉽게 가자. 이희릭이 and 어지다. 요렇게 2개 연달아서 쓰면 그게 이중피동. 이희릭이 어지다. 모여지다가 그렇대요. 자, 한번 볼까? 모으다에 어지다. 이렇게 된 거야. 모여지다는. 어디? 이희릭이.
어지다. 2번 쓰인 거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빼야 돼. 웬만하면 그냥 뒤에 거 빼면 깔끔해. 모이어지다가 아니라 모이다. 이렇게 써야지. 믿겨지다는 믿, 기, 어지다. 기, 어지. 2개 붙었죠. 뒤에 거 빼. 믿기다. 하나만 더 쓸까? 이 문은 잘 열려지지 않는다. 리어지지. 리어지. 2번 있지. 그러니까 잘 열려지지가 않는다가 아니라 잘 열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2번 당하지 말자. 담화 상황에 따라 피동 표현이 쓸 때가 있어. 빨간색으로 하고 외우는 거예요. 피동 표현 필요할 때. 언제? 주체가 확실하지 않거나 밝히고 싶지 않을 때. 당하는 대상을 강조할 때. 객관성을 높이거나 책임 회피하고자 할 때. 이때는 피동 쓸 수 있어. 근데 그것도 어지간하면 피동 표현 쓰지 마. 이중 피동은 또 안 돼. 그 정도 하기. 됐나요? 다음, 잘못된 피동 표현을 바르게 고쳐봅시다. 생각되어진다. 자, 생각되어진다의 주어 누구야? 나는이지. 내가 생각되어져? 아니, 나는 그냥 생각하면 돼. 이번 우리 학교에서 축제기간에 자선장터를 열어 어려운 이웃을 돕기로 했다. 자선장터를 통해 모여진 모으다 어지 니은 그러네. 어지 이중피동이네. 뒤에 거 하나 날려. 모임 쓰여질 것이다. 어질 이중피동이죠? 뒤에 거 빼. 보인다. 아, 얘는 제대로 쓴 거지. 보인다는. 뭘까? 됐고. 다음 페이지. 피동 표현이 쓰인 사례입니다. 자, 살펴볼게요. 다음에 들릴 장소는 광화문이 되겠습니다. 광화문입니다. 굳이 되다라는 피동 표현 안 써도 되지. 광화문은 조선을 대표하는 궁궐이라 불리우는데요. 그냥 불리는데요. 이렇게만 해도 되겠지. 다음, 환불 규정. 배송이 끝난 날짜로부터 열흘이 지나면 환불되지 않습니다. 얘는 문법적으로 잘못되지는 않았어. 환불되지 않았습니다. 피동 표현을 씀으로써 얻는 효과 중에 하나 그거 있지 않나? 책임 회피.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까? 근데 뭐 습관적으로 뭐 이렇게 하지만 이거 다 아니야. 됐고, 됐어. 피동 표현으로 바꾸려면 이희리기를 쓰거나 아지다 어지다를 쓰거나 뭐뭐게 되다를 붙이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 할까요? 이렇게 둘이 묶어서 얘네 둘이는 함께 쓰지 않습니다.
피동 표현의 사동 의도 아까 계속 빨간 걸로 체크해 놨었던 거라서 얘네들 그냥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 거저먹는 인용 표현. 이제 내가 뭘 확인하라고? 아, 이거 피동 표현 언제 쓰지? 해서 계속 빨간색 한 세 번 밑줄 그었어. 똑같은 내용. 다음 페이지. 가와 나처럼 인용했을 때 내용과 형식상의 차이 고민하지 마. 작은 따옴표 빵빵 있으면 직접 인용. 그렇지 않으면 간접 인용. 그리고 직접 인용, 간접 인용 또 중요 포인트가 있어. 어디냐면 여기야. 직접 인용 라고, 간접 인용 고. 인용 조사가 달라. 여기 봐. 그는 나에게 너 누구야? 이 말하는 나지. 그래서 너를 나로 바꿨지. 내가 참 예뻐라고 예쁘다고 말했다. 이 정도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시제를 바꿔서. 예를 들어서 아니야. 여기에 어제라는 말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는 나에게 그날 이렇게 하면 되지. 아니면 이거 너는 나에게 예뻐가 11월 10일 날 얘기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11월 11일이었는데 어제라고 했다라고 하면 시간이 어떻게 되겠어? 11월 1일 입장에서의 이 어제는 11월 9일이니까 그는 나에게 그저께 내가 참 예쁘다고 말했어. 이거지. 11월 10일 날 내일 만나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11월 11일에는 뭐라고? 오늘 만나자고 얘기했어. 그렇게 시간 표현 바꿔주면 된다. 직접 인용 따옴표라고 간접 인용 고 됐습니다. 됐고 빈칸을 채우며 직접 인용 간접 인용인데 수어는 내가 자기가 먼저 갈게 간다고 말했다. 거의 틀리실 일 없을 텐데 그래도 나올 때마다 한번 각각 이렇게 선 그으면서 확인할 필요는 있어요. 다음 페이지. 네, 여기에 나온 것들 뭐 바꾸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요 정도지. 직접을 간접으로 바꾸면 큰 따옴표 사라지고 조사는 고. 평서형 어미는 다. 의문형 어미는 밥 먹었냐고. 집에 오라고. 상대 높임,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각각 주의를 주어주시라. 이렇게. 장담컨대 문장 한 5번, 6번만 하면 끝납니다. 경비원은 잠시 나와 목발을 번갈아가며 쳐다보았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깊이 머리를 숙였다.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우리 아버지가 다리가 불편해서 아파트 입구에 이렇게 차 세워놨는데 경비원이 와가지고 팍 뭐라고 하는 상황인 거거든. 근데 이제 아빠가 이렇게 목발 짚고 나오는 나지 목발 짚고 나오지. 아이고 왜 이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지 그랬어요. 만약 그랬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텐데요. 이분이라면 몸이 불편하시니까 여기 계셔야죠. 이분 자주 봬요. 중간중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큰 따옴표 있네. 직접 인용 라고 여러 번 되풀이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큰 따옴표 있죠? 괜찮습니다. 라고 사과했고 서로 헤어졌습니다.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말을 하는 와중에도 그는 중간중간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을 여러 번 되풀이했다. 아버지는 또 아버지대로 괜찮다고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거라며 죄송하다고 사과했고, 이 정도로 바꿔주시면 된다. 다음 페이지.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큰 따옴표 없어지지. 아, 그리고 또 요거네요. 직접을 간접으로 바꾸면 직접은 현장감, 생동감. 간접은 매끄럽고 간결한 느낌, 격식 있는 문체. 그 정도로 가는데. 그치, 간접 인용이 좀 격식이 그래. 인용 표현, 직접 인용, 큰 따옴표, 라고. 간접 인용, 내용만 고, 매끄럽고 간결한 느낌. 여기까지 체크합시다. 됐을까요? 오케이.